원장님은 그 칼을 대는 미용 시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왜 네. 그런 거죠?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정하자면요. 미용 시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둘이 혼재되어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용 시술은 예뻐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성형 시술이 있고요. 노화를 치료하는 항노화 치료가 있습니다. 이 둘이 되게 다른 거기 때문에 성형 시술은 아시는 것처럼 뭐 눈을 쌍꺼풀 만들고 코를 높이고 뭐 작은 가슴을 키우는 것처럼 평생에 한 번 정도 자기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없는 걸 만들고 뭐 작은 걸 키우고 이런 시술이고 한 번 하게 되면 대개는 뭐 일생 동안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던 것들이 성형 시술인 거고, 하지만 노화 치료는 좀 다르죠. 노화 치료는 뭐 결점이 아니라 누구나 20대 초반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쭉 진행하는 게 노화의 과정이고,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의 구조들이 다 변하는 거죠. 뼈도 줄고 근육, 지방, 피부 다 줄어서 누구는 뭐 주름이 일찍 생기고 울퉁불퉁 꺼지고 얼굴 넓어지고 입체감이 상실되는 게 노화이니까 이걸 바꾸는 게 항노화 치료예요. 근데 이제 성형수술할 때는 수술할 때는 칼을 써야 될 수 있으니 칼을 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노화 치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화 치료를 할 때 젊어지기 위해 칼을 쓰는 걸 반대합니다. 노화 치료에서 칼을 쓰는 걸 제가 반대한 이유는 우리 조직이라는, 얼굴의 조직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써야 되거든요. 지금 수명이 100년이니까 100년 동안 써야 되는데 칼을 내는 순간 조직의 비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조직의 어떤 구조의 변형과 손상이 오니까, 그럼 당장은 뭘 당기고 해놨기 때문에 팽팽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이게 100년 가나요? 10년 갈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뒤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칼을 댄 시술들은 5년, 10년 갈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나와도 또 몇 년 지나면 또 그럼 똑같아지게 되면 흉터 남아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칼을 쓰는 걸 반대하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이 항상 칼 대면 안 돼. 어색해져. 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다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칼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방금 어색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보통 이제 연예인들, 오랜만에 보는 연예인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얼굴 표정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제 좋아하던 배우인데, 네, 여배우인데 웃는데 좀 웃는 모습이 이상하다든가, 네. 말할 때 모습이 입술 모양이 좀 어색하다든가,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뭔가 수술을 한 경우인가요? 그렇죠. 네. 어색하다라는 말은, 반대말은 뭐냐면 자연스럽다죠. 어색한 거는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자연스럽다라는 건 뭐냐? 자연에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노화가 되어서 나이가 있어서 얼굴이 변했어요, 적당하게. 근데 그건 나이 들었다고 보지 이상하다고 보지 않아요. 나이 들어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다라는 건 나이 들었을 때 그렇게 변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전문가니까 딱 봐도 뭘 했다라는 걸 그냥 제가 만져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비전문가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 표정을 지으니까 이상하네 라고 보는 거죠. 그게 심한 사람은 정말 심하게 티가 나고, 살짝 어색한 사람들은 표정을 지을 때 조금 어색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술을, 특히나 제가 노화 치료를 할 때에는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지나야 할까요? 보통 40대 전후, 30대 치료한다 그러면 50년 돼도 80대면 활동을 하는 나이예요. 최소한 50년 이후까지는 지금 시술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표정을 마음껏 지어도, 활짝 웃건 찡그리건 뭐를 하건 간에 표정을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색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많은 원칙들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칼을 쓰는 건 걸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과 전문의 중에서 이제 피부 암 전공을 했으니까 저는 칼을 쓰는 게 되게 편한 사람이고, 메스는 저한테 아주 편한 무기예요. 하지만 제가 노화를 치료하면서부터는 메스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칼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피부 암 수술할 땐 칼을 쓰지만 노화 치료에는 칼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서 네.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시술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술을 네네. 하고. 네. 근데 칼을 쓰지 않고 수술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자, 이해가 안 돼서. 뭐 저도 처음에는 과연 칼을 안 쓰고 할 수 있을까라는, 왜냐면은 알고 있는 모든 수술들이 칼을 쓰는 거에서 노화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늘어진 걸 당기는 안면 거상술이 정말 칼을 쓰는 거죠. 또 눈 밑에 늘어지면 어떡합니까? 눈이 하얀 거면 절개를 하고 늘어진 지방을 없애고 늘어진 피부를 약간 잘라서 붙이는 하얀검 성형술을 하죠. 뭐 요즘에는 눈썹도 늘어지게 되면 다 절개하고 끌어올리는 하게 되고, 그래요? 하얀검 성형을 하고, 그리고 또 이마가 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헤어라인 쪽에 약간의 절개를 하고 당겨 올려서 고정시켜 놓죠. 어디나 다 늘어진 것들은 다 당겨 올릴 때 메스를 칼 쓸 수밖에 없어요. 즉 당기는 방식은 칼을 안 쓰기가 어렵죠. 그런 방식들은 사실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시는 것들은. 아, 그럼 이렇게 당기면,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한 상태에서 뭐 조금 지나면 자리 잡히면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젊어 보이고. 이게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가는 것인가. 네, 이거 좀 되게 민감한 문제이고, 뭐, 디베이트나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제 칼을 쓰는 미용시술, 노화치료의 대명사가 안면 거상술이에요. 안면 거상술은 개발된 지가 120년 정도 됐습니다. 역사가 긴 거죠. 그 옛날에도 역시 여기 절개를 하고 당겨 올렸고, 물론 100년 동안 지금 많은 의학이 발전해서 뭐 로봇가 수술하듯이 이 분야도 발전했어요. 그래서 절개를 작게 하고 손상을 적게 하는 것들이 나와서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아요. 절개하는 순간 조직의 모든 전층이 절개로 인해 손상이 되고 또 조직을 박리해서 당겨 올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안에 있던 많은 지지 구조물들이 다 어찌 보면 손상될 수밖에 없으니까 봉합되어서 붙잡고 여기 묶어놨기 때문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게 붙잡혀 있으니까 직후에 붓기 빠지고 멍 빠지고 나면은 몇 달 지나면은 어색함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집니다. 2, 3개월 지나면 정말 다 드라마틱하죠. 보통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어떤 분들은 1년, 2년만 지나도 늘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3년도 가고 어떤 분은 5년도 가요. 10년 가는 분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마 거상술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고 실제로 시술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 아마 이게 평생 가진 않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럼 평생 안 가면 얼마나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3 내지 5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조금씩은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조직들이 다 거의 수십 년, 100년, 뭐 일생 동안의 조직의 구조를 이루고서 지지해줘야 되고 또 내구성을 지탱할 것인데 수술 중에 다 손상되었어요. 때문에 그 버티고 있는 봉합의 힘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조직이 손상되었으니까 노화가 더 빨리 오고 가속되고 심지어는 더 늘어지고 늘어질 때 모양이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과는 다른 길을 가니까 조금 다르게 늘어지기 시작하죠. 때문에 노화가 가속되고 변형된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한 번 얼굴에 손을 대서 칼을 대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좀 노화 현상이 다시 발생이 되면 또 수술할 수밖에 없는 게 되나요? 더 처음보다 더 좀 이상해지니까. 네, 많은 경우에 그 시술 직후에 기간이 1년이었건 누구는 7년도 갈 수 있겠지만 몇 년 동안의 그 드라마틱한 것들이 너무나 이제 좋고 자신감이 넘치겠죠.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또 늘어지면 그래 이번에 원래 못 갔지만 내가 잘하면은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보통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한 번 당겼던 분들이 보통 2번 하시는 경우는 하게 있고요. 하지만 3번 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아, 왜요?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가령 이제 안면 거상술을 했다 그러면 절개를 하고 당겨 올리는데 할 때 시술 범위가 이만큼 되니까 안쪽까지를 다 박리하고 하기 때문에 안에가 다 유착되어 있고 흉터처럼 변형이 되어 있는데 수술을 또 할 때에는 시술도 힘들고 또 아무리 매끈하게 했다 해도 사람의 설성에 따라서 재생된 능력에 따라서 흉터가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 상태에 또 들어가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또 한다 3번을 그러면 수술하기가 쉽지 않고 아마 그런 경우에는 시술하신 의사분도 여기 상태가 안 좋아서 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거나 또 시술을 했던 분도 2번이나 실망을 했는데 3번째 했을 때는 과연 내 기대만큼 수십 년을 갈 것이냐? 그렇게 믿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강남에 개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신조어가 있어요. 2번 당긴 사람은 있어도 3번 당긴 바보는 없다라는 말. 아까 말한 것처럼 3번을 더 당기라고 말하는 의사도 없고 3번째 또 그 실망을 하고 또 한 번 속아서 트라이를 해보는 분도 흔치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 그렇군요. 일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또 잘못된 어떤 이 수술과 관련해서 네. 지적하시는 게 이제 수면 마취와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기로는 그냥 수술할 때는 수면 마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안 좋은 거죠? 네, 저도 피부암 수술했으니까 작은 거야 국소 마취를 할 수 있겠지만 큰 경우들은 보통 이제 재워야 되고 필요하다라면은 전신 마취까지를 당연히 해야 되죠. 하기 위해서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거나 중대한 병일 때에는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더 좋아져야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감수해야겠지만 이거는 미용 시술이지 않습니까? 젊어지거나 좀 예뻐지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이 위험은 사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사실은 중대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몇만 분의 1로 적다 하더라도 이게 벼락 맞을 가능성보다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암센터에서 피부암 수술하다가 개원하면서 항노화 치료 전념하게 다짐하면서 제가 세운 원칙이 두 가지. 첫째는 칼을 쓰지 않겠다, 노화 치료에는. 두 번째는 저는 수면 마취를 하지 않겠다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대하게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 칼을 쓰는 것이고 환자한테 사망까지를 이르게 할 수 있는 실제로 많은 우리가 언론이 보지 않습니까? 진짜 아침에 시술 받으러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이. 그런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 마취를 좀 반대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저는 뼈를 깎는 일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시술들을 다 바디든 얼굴이든 다 환자분과 대화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할 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있는 네,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피부과 의사니까 무슨 뭐 레이저나 보톡스 필러라고 하겠지만, 저는 수술을 하는 게 전공이고요. 칼을 안 쓰면 수술을 어떻게 할까 싶겠지만, 어렵죠. 칼을 쓰면은 눈으로 보고 하니까 쉽겠지만 칼을 안 쓰면 작은 바늘구멍이나 작은 구멍만 가지고 손의 느낌만으로 안쪽을 시술하기 때문에 고도의 섬세함이 있고 트레이닝 받기도 쉽지 않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고요. 수면 마취를 조금 더 제가 부연해 드리면 저는 이제 수면 마취를 좀 너무 남발하지 말기를 좀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때문에 많은 제 동료 의료인들이 제가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수면 마취라고 하는 이 국적 불명의 용어는 사실 언어부터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수면 마취라는 거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수면 마취 의학적인 용어는 깊은 수준의 진정 마취입니다. 우리가 전신 마취는 뭔지 아시죠? 네. 호흡기를 하고 마취관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수면 마취는 뭐냐면 의식은 많이 억제시켜요. 그래서 진정시키니까. 그래서 감각도 떨어지죠.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호흡은 환자 본인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전신 마취는 어떻습니까? 호흡근도 다 마비시키고 마취과 의사가 심폐기를 다 갖다 놓고서 머리맡에서 수술 끝날 때까지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심폐 기능을 통제하죠. 안전하게. 네. 그렇죠. 근데 자발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정확한 최첨단 장비들이 커버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수면 마취는 환자가 자기 숨을 쉬는 건데 이 수면 마취할 때 쓰는 많은 약들이 이 약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예민한 사람들은 적은 용량에서도 호흡이 억제되어 버리면 호흡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얼마나 안 쉬면 죽을까요? 한 3, 4분? 4, 네, 5분? 맞습니다. 3, 4분 정도의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뇌손상이 시작돼요. 5분 정도 동안 산소가 안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하거나 그 자리에서 뇌사이거나. 그렇죠? 그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5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노래 그렇죠. 한 곡 반이죠. 네. 때문에 되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에서는 수면 마취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마취관 전문의 선생님이 머리맡에서 지키고 있고 모든 응급 장비들을 다 세팅해 놓고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처치가 안 될 수가 있고 그 시간이 몇 분만 지나게 되면 환자한테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2003년도에 수술 시작하면서 이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수술 케이스들에서 수면 마취를 다 했다 그러면 아마 저도 최소 한두 분 정도는 저로 인해 아마 되게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원할 때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저는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이 다르다 보니까 칼을 안 쓰고 수면 마취를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 가능해졌고 물론 엄청 더 섬세해야 되고 엄청 더 환자를 배려해야 되겠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겠네요. 시간이 보통 2배 이상 걸리죠. 네. 상상해 보십시오. 환자가 깨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면 마취가 또 수면 마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도 연관되어 있어요. 사실 환자분의 의식이 없어야 제가 아직 경험치가 적은 초보 의사여도 사실 할 수 있는데 환자분이 버젓이 깨어서 저를 생글생글 웃고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떨리는 손으로 헤매거나 아니면 불편감을 너무 초래해서 너무 통증이 심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면 마취를 안 하고 국소 마취를 할 때에는 첫째 환자가 그거를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힘들어야 되고 많이 안 아파야 되고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려면 다 모든 것들이 배려이고 경험이 쌓여야 되고 숙련돼야 되고 조직 손상도 정말 안 줘야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때문에 하면 할수록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감들은 내가 보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더 숙련도를 증가시켜야 되고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한 18년 됐는데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인상 클리닉을 책을 쓴 이유는 그룹에도 근육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돈이 많지 않고 여유가 없고 하더라도 또 시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알려드린 거였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노화가 진행해서 이미 10대 후반부터 성장이 끝나면 노화가 시작하니까 20대 중반만 되어도 이미 노화는 이미 5년 이상 진행한 거죠. 진행한 노화에 대한 건 구조적인 변화들이에요. 이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외과적인 술식들이 필요한데 그때에는 저는 시술과 수술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말한 것처럼 칼을 안 쓰고 수면 마취는 안 하는 거죠. 저는 아래 윤곽술도 하고 있고요. 볼륨 교정을 할 때 지방도 쓰고 있고 눈 밑에 지방도 다 없애고 있어 하지만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들을 제가 해오고 있고 저도 그 시간이 뭐 10년,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뭐 아주 많이 발전해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네. 아, 이거 칼을 안 쓰고 그걸 어떻게 다 할까 좀 궁금해지는데, 네, 한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수면 마취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피부 미용 쪽만이 아니라 네. 저희 보통 위 내시경 같은 거 할 때도 저도 가끔 네. 한 절반 정도는 수면 마취 하거든요. 네네. 그게 안 좋은 거네요. 아, 수면 마취를 할 때에도 이제 어떤 의식을 진정시킬 때 진짜 간단한 얕은 진정만 시킬 수가 있고 깊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시경을 할 때에도 뭐 진정 마취, 약간 수면 마취라고 할 때 주사를 맞거든요.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중간에 깨는 경우도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깨게 되면 시술할 때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내가 깨기 싫어서 좀 깊게 진정하기도 하죠. 깊은 진정을 할 때에는 역시 그 미용 시술할 때 하는 거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면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지만 대개는 뭐 큰 병원에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은 짧게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용 시술은 기본적으로 5분 내에 끝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것들은 뭐 1시간, 2시간 걸리는 게 흔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의식을 억제한다라는 건 호흡기까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방 수술 같은 거 할 때 지방흡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범위 수술하고 수술이 조금 더 어찌 보면 좀 과감한 시술이 있지 않습니까? 범위도 넓고 그런 경우와 연관되어서 이제 지방 흡입 같은 경우와 수면 마취가 만났을 때에는 가장 위험성이 증가하죠. 전 그런 이유로 2003년 전에 처음 할 때부터 국소 마취만으로 끝날 때까지 환자랑 편하게 대화하면서 수술을 지금도 지방 흡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보신 분들은 믿기지 않을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게요. 잘 그 메커니즘이 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중요한 우리가 키워드는 칼을 대면 안 된다 얼굴에. 네. 그리고 수면 마취를 해서는 안 된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조직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당장은 좋지만 내가 5년 살다가 떠날 사람이 아니고 10년 이후도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름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라면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거의 없는 시술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표정을 지어도 문제 안 되는 시술이 맞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칼을 대서 지금 이렇게 당기는 거상술이라고 하는 네.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어떤 미용의 효과를 줄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은 진행되는 노화 현상에 따라서 더 깊은 문제로 돌아올 수 맞습니다. 있다. 어색해지는 네, 거죠. 어색해지고 네. 그리고 그것이 수술도 한 2번 이상 지나면은 다음에는 수술로는 더 이상 복원이 되기는 그럼요. 어렵다. 재수술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상된 게 많으니까 조직이 유착되어 있으면 수술할 때 더 손상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